2025년 8월 17일 이정훈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다가오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가 한번 짚어보면서 부족한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8월 17일 이재명 대통령 휴일을 맞아서 용산의 CGV 영화관에 가서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이란 영화를 봤답니다. 홍범도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죠. 홍범도는 마지막에 공산주의자가 된 사람입니다. 러시아 소련에 붙었던 사람이죠. 왜 이런 영화를 봤을까? 자신의 뜻을 표현하고 싶어서 봤겠죠. 그리고 민생지원금을 사용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답니다. 개항에 가서 썼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8월 25일 날 미국을 가는데 그 전에 23일쯤에 일본에 들러서 일본 총리하고 만나고 바로 미국에 가서 트럼프를 만나는 모양입니다. 트럼프를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은 무엇을 할까요? 8.15 경축사에서 남북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종석과 정동영을 투톱으로 내세워서 북한에게 아주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한국 군부를 힘을 못 쓰도록 또 대북 관련 정보활동 못하도록 방첩사를 없애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인데 이런 대통령을 트럼프가 맞으면 어떻게 대할까 상당히 유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호가 마가죠. Make America Great Again. 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자. 이게 미국의 구호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또 하나의 구호가 있습니다. Peace through strength. 힘을 의한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안보 책임자들은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고 미국도 국내 정치가 있고 국내 정치의 상당 부분은 경제이다 보니까 또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관세 전쟁을 일으켰었죠. 우리는 운 좋게 15% 관세를 받았습니다. 이때 크게 기여를 했던 게 김동관 하나 부회장이 완전 파산된 미국의 조선업을 같이 살리자 해서 마스가를 내놨죠.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이게 미국을 만족시켜갖고 15% 상호 관세를 받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관세는 일단은 그걸로 끝났고 이제 안보 문제를 논의하러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는데 이제 뭐가 있을까요? 이제 주한미군 주둔비, 그 다음에 한국의 국방비를 올리는 문제 또 등등 뭐 여러 가지가 남아있을 겁니다.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 지금 트럼프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합니다. 이번에 트럼프하고 푸틴이 만난 자리에도 보게 되면 뒷사진을 보게 되면 배경에 Pursuing Peace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Peace through strength, 힘에 의한 평화를 간단하게 추구하는 평화라고 표현을 해버린 거죠. Pursuing Peace.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트럼프하고 푸틴이 만났다. 근데 만났는데 이 회담을 잘 보시면은 보통 둘이 무슨 회담한다 그러면 어디 뭐 호텔이라든지 뭐 이런 데가 있을 텐데 그냥 별 장소가 아니잖아요. 엘먼돌프라고 하는 엘먼돌프는 뭔가 하면요. 우리나라에는 공군이 있고 공군 밑에 작전사령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군의 주요 사령부가 작전사령부, 뭐 교육사령부, 작전사령부 하나 밑에 우리나라 전체 싸움부대가 다 들어와 있어요. 공군에. 미국은 공군 작전부대들을 번호로 구분하는데 11개 1, 2, 3, 4, 5 11개까지는 아니고 중간에 빠진 번호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11개 번호로 나가는 사령부가 있어요. 그래서 1공군, 2공군, 3공군 나가는데 그중에 7공군이 대한민국 오산에 있고 5공군은 일본 알래스카에는 11공군이 있습니다. 11공군 본부가 바로 엘먼돌프입니다. 엘먼돌프에는 미국의 거기 3개 비행단인가 있는데 F-35하고 F-22가 가장 강력한 스텔스 전투기죠. 네, 그 두 전투기가 있는 그런 기지로 유명한 곳이죠. 그런 기지니까 거기에 이렇다 할 뭐 회담할 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냥 사무실 정도는 있지. 거기서 그냥 회담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둘이 뭔가 타협이 된다 그러면은 보통 회담하게 되면 밥도 먹고 뭐도 하잖아요. 그럼 만찬도 만들고 또 하룻밤 자고 저녁에 또 술 먹고 이야기할 그런 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트럼프하고 푸틴이 각자 저녁에 타고 딱 날아와서 서로 한 3시간 만나고 휙 날아간 게 다예요. 이거 서로 알고 있었다는 듯이 숙소도 정해놓지 않았고 군사기지에서 그냥 만난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여기서 뭔가 합의된 도출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나보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고대의 전쟁을 할 때도 삼국지 보시면 제일 좋아요. 한쪽에서 서로 좀 대화 좀 하자 그러면 백기를 딱 올리면 저쪽에서도 백기를 올리고 그러면은 서로 양쪽에서 백기를 든 사람이 가서 중간에 만나서 회담을 하고 돌아왔다 다시 싸우거나 뭐 이제 협상을 하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를 현대전에 오게 되면 이걸 ceasefire라고 합니다. cease는 중지하다, fire는 사격 중지. 양쪽이 사격 중지를 하고 서로 만나보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겁도 줘보고 떠보는 거죠. 네 속이 뭐냐? 그리고 그래서 다시 싸우거나 아니면 회담을 하거나 그러는 건데 그런 시스파이어 상태에서 회담을 해보는 게 엘먼도프에서 푸틴하고 트럼프가 만난 거예요. 그럼 지금 트럼프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 러시아를 말려 죽이기 위해서 러시아가 다른 나라와 경제 교류를 못하도록 자꾸 통제를 합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자기네도 경제를 해야 먹고 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네가 세계 2위의 산유국이야. 그래서 기름을 싸게 팔아. 안 살 수가 없죠. 그걸 사가지고 거기서 번 돈으로 이제 전쟁 비용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싸게 사는 원유를 못 사게 미국이 다 차단을 하는데 큰 나라들은 말을 안 듣죠. 대표적인 게 인도예요. 인도가 그걸 사가지고 자기네 석유화학 산업을 일으켜가지고 굉장히 싸게 내놓으니까 지금 한국의 석유산업 회사들은 파산 직전에 몰려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어려워요. 또 중국도 석유화학 제품을 세게 내놓습니다. 근데 이제 인도란 나라가 미국하고도 붙었어. 뭐로 붙느냐? 쿼드로 붙었잖아요. 쿼드. 중국하고 경쟁 관계에 있으니까 중국 제어하기 위해서 미국과 쿼드를 같이 해놓고 또 그런데 러시아 편을 들어서 러시아한테 석유를 삽니다. 그러면서 미국 눈치를 봐가지고 미국한테 36억 달러어치의 좋은 무기를 살 테니 우리가 러시아한테 싸게 원유 사는 거 양해해라 이렇게 했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50% 관세를 때립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문제인데 중국은 현재 115% 관세를 때린 상태에서 아직 결정을 안 짓고 계속 회담을 끌고 가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너 중국, 러시아로부터 싸게 원유 사고 있는데 계속 그러면은 관세 세게 때려. 너들 그걸로 돈 못 벌게 할 거야. 그러면서 중국이 또 뿔 따고 나서 대만을 침공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회담을 하는 식으로 관리를 해나가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일단 우크라이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트럼프하고 푸틴이 만났는데 여기서 뭐가 합의가 되겠어요? 서로 떠보는 거지. 이날 이제 뭐 B2 폭격기를 지나가게 해서 겁도 주고 쑥 해보는 겁니다. 아무것도 서로 의견만 자기 주장만 내놓는 거죠. 흩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느낌이 있을 거예요. 아, 푸틴이 이렇게 가려는구나. 푸틴도 느낌이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트럼프는 유럽 정상들한테 앞으로 정전 문제는 우크라이나까지 참여해서 미러 우크라이나 3자회담을 하겠다라고 통보를 했고 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미국으로 17일날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젤렌스키 만나면 젤렌스키는 할 말이 또 많죠. 그런 얘기를 쭉 듣고 트럼프는 이제 유럽 정상하고 통화하면서 내가 지금 푸틴 만나고 와서 전화질을 하느라고 24시간 일하고 있다. 너무 힘들다. 짜증난다 그랬대는데 짜증이 난 상태에서 25일날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자세로 미국에 가느냐? 지금 이제 홍범도 영화를 보고 반일 기치를 확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김관사 태극기도 보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일본부터 들립니다. 뭐 일본하고 관계는 좋아야 될 것 같으니까 가는 거지 좋아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만나고 나서 미국에 가서 떳떳이 한국을 하겠다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의 속뜻은 뭔가 하면은 8.15 경축사에서 나왔듯이 남북관계의 신뢰 회복이 최우선입니다. 이를 위해서 북한의 비위를 다 맞추겠다는 거예요. 저는 거의 역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대통령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북한의 이중대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러시아가 동맹이 딱 둘입니다. 벨라루스하고 북한인데 벨라루스는 원래부터 동맹이었는데 지난 2022년에 우크라이나를 칠 때 벨라루스는 러시아군이 자기네 영토를 지나가도록 길은 내줬어요. 그러나 참전은 안 했어. 그 당시에 북한은 동맹이 아니었는데 2024년에 동맹을 맺으면서 자기네 군대를 보내서 참전을 합니다. 그때 러시아가 급했던 게 우크라이나 영토를 많이 먹었지만 거꾸로 역습을 당해서 쿠르스크 지역을 뺏겼었어요. 자기네 빼앗긴 지역을 되찾는 작전에 북한군을 집어넣어서 거의 회복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네가 차지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군을 깨는 전투에도 넣어야 되는데 그건 안 넣어요. 그거 넣게 되면은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시비를 당할 수 있으니까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거기 전투에는 안 넣고 쿠르스크만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쿠르스크 회복으로 러시아는 조금 위기를 벗어났는데 이 러시아를 구해준 게 북한입니다. 근데 그는 북한하고 잘 지내겠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젤렌스키를 만나고 난 다음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면 그게 속이 좋겠어요? 지금 푸틴하고 만나고 나서 짜증이 났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유럽 정상하고 다 통화하고 그 다음에 젤렌스키까지 만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 만나는데 러시아를 도와주는 북한하고 잘 지내도록 미국도 협조해 주시오 그러면 트럼프가 알겠소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예라이 하고 여시나 먹으라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은요 힘이 없으면 평화가 안 되잖아요. 힘없는 사람끼리 다 환자같이 힘없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평화로운 것 같지만 그건 아무 활력이 없는 거지. 어린애들처럼 힘이 없는 애들이 걔네들도 같이 싸워 사실은 가만히 보면. 깐난아이 같이 있으면 울거나 있다 그러면 싸움은 없겠죠. 근데 이 황성한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은 서로 주도권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센 놈이 있고 서열이 만들어지면 덜 싸운다고. 이건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힘에 의한 평화가 현실적입니다. 근데 미국은 그 헤게몬을 쥐겠다는 거고. 근데 우리 헤게몬도 없는데 평화적으로 가라고 주장을 하면 누가 그 말을 듣냐고요. 미국이 듣습니까? 러시아, 중국이 듣습니까? 북한하고 잘 지내겠다 그러는데 북한은 핵을 가지고 우리 보고 대가리 숙여 그러는데 우리 숙일 수가 있나요? 이재명이나 숙이겠지. 그래서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가 잘한다 자화자찬하게 해서 빛의 임명장도 받고 뭐도 받고 진관사 태극기도 보고 홍범도 투쟁도 영화도 보고 뭐도 보고 기세를 올리고 가는데 갔다가 뭐가 되냐 이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개털되는 건 별로 걱정 안 해요. 대한민국이 뭐가 되냐 이거예요. 그 전 대통령은 미국 가서 long time ago 딱 부르면서 미국과 캠프 데이비드 선언 협정 정신을 맺고 한미일이 같이 세계 질서를 흔드는 중국에 맞서겠다. 중국에 대해서는 힘에 의한 형상변경을 하지 말라 이런 경고까지 했는데 완전히 반대로 가는 이재명이 이 트럼프를 만나면 미국이 좋아하겠냐 이겁니다. 지금 미국이 마가를 하는 것도 이제 힘에 의한 평화를 하려니까 미국이 강력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가의 일부로서 관세 전쟁을 일으켜서 관세로서 세계 질서를 잡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마스가라는 걸로 협조해놓고 정작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미국에 대해서는 친북을 해야 된다고 반대로 가는 행동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거 분명히 위성락 안보실장 이런 분들은 다 압니다. 얘기 안 하죠. 왜? 그리고 우리 국정원도 다 압니다. 외교부도 압니다. 얘기 안 해요. 왜? 대통령이 안 들을 거니까. 해봐야 손해니까. 그냥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하고 일본 가서 잘하는 척만 하고 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안 될 겁니다. 트럼프한테는. 트럼프는 이미 푸틴하고 가장 중요한 기싸움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고민을 할 거고 북한을 꺾어놓으면 러시아 힘이 꺾어지니까 그럼 북한하고 자꾸 통하려고 하는 이재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고민을 할 겁니다. 잘못된 만남을 향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가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줄 모르고 독립군 영화를 보고 태극기를 보고 자기가 잘한 소비 쿠폰 보내는 그런 행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받기 위해서 움직이는 건데 사실은 두렵다는 반증인 거죠. 한미 정상회담 잘못된 만남을 향해서 가고 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